안녕하세요. 분당 미래연구에서 1학기 2외고사부터 북일고 영어 강의를 맡은 설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소개에 앞서서 제가 제 수업의 이름을 코덱스라고 짓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들어보니까 북일고가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북일고를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나 자료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그 자료를 아이들이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대 비밀 문서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코덱스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잠실과 대치 사이에 홀리스틱 영어학원이라는 학원을 좀 오래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대략 70명 정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인 학생들을 오랫동안 많이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점인 부분이 사실 좀 섬세하게 아이를 좀 파악하고 아이가 정말 잘 배워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남, 송파, 분당권도 사실 고난도 내신으로 유명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내신이 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만 좀 30학교 넘게 좀 많이 밀착으로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결정을 하실 때 북일고 전문이다. 나는 북일고만 한다. 아니면 4, 5년 북일고만 가르쳤다. 이런 선생님보다는 전체 그 내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학생을 좀 다양하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그 내신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특징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북일고는 일단은 원문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 수프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좀 디테일하게 나무로 들어가서 명사구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길게 토픽 센텐스 문장으로 길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단계별로 할 수 있게끔 워크북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의 아이들이 있으면 문장이 변형이 돼도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각 자료를 많이 이용할 예정이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내면화가 될 겁니다. 이거를 저는 원근법 독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수업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주제 문제와 그 다음에 내용 이해, 이게 좀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 이해도 이제 많이 대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3, 4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요약 문항에도 철저히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내신 전문가 선생님들은 이 필요한 것만 외우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올만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본문을 죄다 외워라 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만 꼭 외워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표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동의, 유의, 반의어는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워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이래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정표를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사실 빈칸도 대비가 되고 어휘 문항 그리고 다양한 지문 변형에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어휘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전방위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북일고 시험들을 보면 상당 부분 수능의 유형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수능 독해 잘하고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외나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쌓은 그런 저만의 스킬로 단기간에 수능 점수를 올린 경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귀납, 추론, 유사점 기반 독해 스킬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이걸 AIDI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야 이 아이들이 정말 단순하게
열심히 본문을 외우고 막 단어 외우고 이거를 넘어서 수능 지문을 잘 캐치할 수 있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기술을 아이가 체득할 수 있게끔 많이 돕습니다. 이렇게 되면 빈칸, 순서, 흐름, 삽입 이렇게 굉장히 세네 문제 정도로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 전방위의 문제들이 사실 다 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과외도 많이 해봤고 또 많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단체 수업의 한계인 정말 수업만 열심히 듣다가 필기만 열심히 듣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지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좀 루즈해질 수 있을 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알고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중간 퀴즈를 그때그때 준비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옆 친구랑도 비교를 해보면서 너는 맞았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돼보면서 사실 수업의 긴장도가 올라갈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면화를 해가면 또다시 주중에 가서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지문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또 루즈해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아이와 스케줄을 정해서 1대1로 화상으로 만나서 테스트를 주고 또 그거를 채점해서 또 아이한테 피드백을 주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의 라포도 많이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단체 수업이지만 과외 선생님 같이 좀 친밀하게 내 공부를 다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일고 자료는 정말 퀄리티가 많이 중요한데요. 주중에 혼자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또 남자아이들은 필기를 그렇게 예쁘게 잘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주중에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때도 한번 확인해 보고 나는 썼지만 혹시나 선생님이 내가 놓친 건 없을까? 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분석본을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화면에 잘 색깔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모로 이제 좀 눈에 띄는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어 동사 구분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 삽입으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다 색깔별로 좀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기 조금 쉬운 구성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 지문이 통으로 나올 때도 있고 긴 지문을 몇 가지로 쪼개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주제 정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구로도 정리가 되고 완전히 문장으로도 정리를 해서 그 사이에 정리를 할 때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단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또 이때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변형이 이제 어떻게 됐을 때 이 단어가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또 내면화가 또 철저해질 수 있고요. 또 동의어, 유의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제가 유의하는 것은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가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습 문제로 제공을 해서 내가 이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가 제대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변형 문제에서도 계속 이용을 해서 2차, 3차로 이제 내면하게 되게끔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도 있을 거고 정말 처음 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워크북 숙제로 내므로써 이게 똑같아질까? 이 단어로 치환될 수 있을까? 라는 숙고를 하게 되면서 주중에 혼자 공부할 때 이 반여 유의어를 숙제를 통해서 아이가 많이 숙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일고 내신에서 이 재진술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재진술 문장을 만나게 되면 이 지문은 완전히 다른 지문 같아. 아니면 내가 대비하지 않았는데 새 지문을 선생님이 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아무리 변형이 돼도 글의 생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진술 문장은 사실 내가 본 문장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문장을 좀 많이 읽으면 아이가 꼭 내가 그 지문이 나오지 않아도 이 생각을 폭넓게 보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진술 문장을 아래다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붙여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미리 좀 숙지를 하게끔 대비를 시킵니다. 이런 거를 계속 여러 번 아이들이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워크북 설명을 끝냈는데, 이 워크북에는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자료의 특징 이상으로 사실 기본이 되는 어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빈칸 완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 유닛마다 이 워크북과 함께 같이 뒤에 이제 변형 문제가 붙게 돼요. 그래서 워크북 뒤에 50에서 80 문항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과 동일한 구성으로 직접 제작해서 동형 모의고사가 2회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줄 거고요. 이거는 최근 기출을 많이 참고를 해서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서 상당히 도전적인 난이도로 제작을 할 거라서 이거는 아주 시험과 가까운 유형이라 가장 큰 도움이 될 모의고사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중에 직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사실 제가 옆에서 이게 꼭 나와 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혼자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찍먹책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쪽집게 정리본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게 꼭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들이 마지막까지 아이의 뇌리에 남아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엑기스만 담은 책이 제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AI 시대이기 때문에 자료 제작이 북일고처럼 좀 중요한 학교들은 자료 제작을 다 AI한테 맡겨버리면 문제 개수는 되게 많은데 학교 시험과는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좀 시의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험을 좀 많이 풀게 되면서 시간 낭비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적 싸움의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한다면 사실 학교 시험과 굉장히 비슷한 시험의 유형으로 정말 적은 개수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학교 시험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퀄리티의 그런 문제들만 보면서 또 워크북과 같이 또 내면화를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코덱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되는 그런 자료를 제작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그들 많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처음 인사를 드리고 또 학부모님께서도 많이 걱정도 많으시고 또 중간고사를 치른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질문들도 많이 생기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좀 이런 스타일인데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니즈도 또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주간을 좀 운영할 예정인데요. 5월 7일 수요일부터 5월 9일 금요일까지 3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전반적인 내신에 관한 질문이든 아니면 수업에 관한 질문이든 자료에 관한 질문이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 주간 때 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럼 5월 11일 날 개강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